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의열투쟁. 자, 마무리하고, 자, 요번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으로 갑니다.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일단, 의열단이랑 애국단 딱 두 단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시험에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 이제 의열단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의열단은 기본이 이거예요. 1920년대입니다.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됐죠? 다시.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의열단은, 국내, 국외,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특히 의열단은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건 주로 국내야, 국내. 됐죠? 자, 그런데, 애국단은 주로 국외예요. 그리고 애국단은 딱 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봉봉브라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딱 두 명만 기억하면 돼. 봉봉. 됐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의열단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만주 길림에서, 그러니까 이 약산 김원봉이, 그러니까 김원봉의 호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호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호를 쓴다는 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 이거 사실은 성리학적 전통이 남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회주의자들은 호 같은 거 안 써요. 예를 들어 조선공산당 박헌영 이런 사람들 있잖아. 호 같은 거 안 쓴다고. 자, 그래서 약산 김원봉, 윤세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919년 11월 만주 길림의 작은 농가의 창고에서 13명의 열혈 청년들이 만듭니다. 이 처음에 만들었던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13명의 열혈 청년들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됐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세력이 더 확대되고 나면 이제 일본이 꽂은 밀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쨌건 초기 멤버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일제 요인의 암살,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5박의 7과살, 5박의 7가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괴해야 될 5가지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일본 7놈이 됐죠? 예를 들어 조선 총독 같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로 만든 게 뭐다? 의열단입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의열단의 목표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단재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됐죠? 1923년.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혁명 선언은 여러분 이게 출제 꼭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익상의 황포탄 의거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상하이에서 김익상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이 한 명 총을 맞고 죽거든요. 이러면서 의열단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약산 김원봉이 평소에 존경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만든 이제 의열단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도대체 뭘 하고 무엇을 목표하는 건지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좀 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단체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선언서, 그러니까 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평소에 아끼던 약산의 요청으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하나 적어준 거야. 그 글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조선혁명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출제 꼭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혁명 선언을 꺼내놓고 다음 행동강령을 목표로 했던 단체 활동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문제가 의열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꺼내놓고 다음 글쓴이의 활동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문제가 신채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출제 꼭지가 2개나 걸려있기 때문에 둘 다 의열단 신채호 둘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이 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 있죠? 이 독립운동의 여러 방향들을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해요. 됐죠?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독립론의 허구성, 그 다음에 무장투쟁론, 그 다음에 문화운동론, 그 다음에 자치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해.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위 말해서 민중혁명론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민중혁명론이 무슨 성격이 있냐면 얘가 바로 무정부주의의 성격이 있어요. 무정부주의. 됐죠?
그래서 그 글, 이 조선혁명선언,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노트에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의거 가볼게요. 자, 대표적인 의거 그러면, 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 폭탄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박재혁이라서 부산경찰서예요. 되죠? 그래서 이 경찰서 트리오가 있는데 이 책에는 지금 없지만 누구도 있냐면 최수봉도 있어요. 제가 한번 적고만 갈게요. 최수봉은 밀양경찰서야. 밀양.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경찰서 트리오야. 경찰서에 폭탄 던진 3명. 그래서 외우기는 좀 그나마 괜찮아. 어차피 우리 받아쓰기 할 일은 없잖아. 여러분 자료가 나왔을 때 선지에서 여러분 고르시면 되잖아. 그지? 자, 해볼게요. 자, 최수봉, 그래서 밀양, 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박재혁이니까 부산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김상옥. 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예요. 뭐 종로경찰서가 가장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종로통에 시장이 있었잖아. 시전. 원래 우리나라에 시전이 있었던 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조선 최고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대상단을 이끌었던 임상옥이라고 기억나세요? 옛날에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 근데 이거 너무 옛날이라 여러분 제가 비유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임상옥이라는 대상인이 있었거든요. 원래 종로가 시전거리잖아. 시전통.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김상옥이 대상인. 그래서 종로통 시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1926년 나속주가 제일 유명합니다. 나속주. 하루에 폭탄 3개 던져요. 그래서 자, 이제 동척, 그리고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철도회사. 그래서 폭탄 3개 던집니다. 근데 2개가 다 불발이야. 예,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이 의열단이라는 게 진짜 사실은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경성 한복판에서 이렇게 폭탄을 던졌어.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요? 진짜 일본 군경 1000명에게 포위당해서 1대1000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이렇게 다 근데 죽였어. 뭐 쌍권총으로 막 다 죽여. 그리고 상하이로 뭐 피 좀 흘리면서 피 닦으면서 막 돌아가. 말이 돼요? 말이 돼? 여러분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그렇죠? 무슨 어벤져스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의열단의 단원들은 마지막 한 발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요. 김상옥도 그랬고 나속주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1대1000의 경성 한복판에서 1대1000의 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요. 그래서 의열단의 단원들은 입에다 물고 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의열단. 그래서 일본에게 있어서는 진짜 공포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그런데 잠깐, 그걸 알 수는 있을까? 아니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게 무슨 객관적 수치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수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그 특정인에게 걸어놓은 현상금의 금액이에요.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의 금액. 일제 35년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 바로 약산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 일제강점기 현상금의 금액 1위예요. 2위가 백범 김구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1, 2위네. 그죠? 네. 그래서 약산이 사실은 그 사회주의와 좀 관련이 있다. 근데 사실은 약산은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김원봉을 그냥 빨갱이 그러면서 많이 폄하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약산에게 진빚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만주 길림에서 윤세주와 함께 의열단을 만들 때 김원봉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 땅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어요? 영화 밀정 보셨어? 거기 김원봉 다 나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 김원봉이 워낙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는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충무로 해서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른 영화를 할 때 김원봉이 잠깐 등장하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밀정이나 그 영화 암살 같은 데서도 보면 굉장히 큰 배우가 맞잖아요. 그럼 굉장히 젊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암살에서는 조승우 씨가 그 역할을 해요. 충무로에서 레벨이 있는 배우야. 그 다음에 밀정에서는 이병헌 씨가 그 역할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젊고 비중 있는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사는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926년 나석주의 의거 이후에 김원봉이 한계를 느껴요. 이런 개별투쟁의 한계. 사실은 이게 일본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일본에게 타격은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딱 거기까지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뭐 서남아시아나 아랍세계가 미국한테 테러하는 거 우리가 이런 모습 보지만 여러분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로 미국이 망하는 그날은 영원히 안 와요. 그래서 김원봉도 그런 한계를 느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마지막 입에 다물고 총 쏘면서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성공해서 역사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화 밀정이나 영화 암살에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조선총독부가 일본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또는 이런 독립단체에다가 진짜 밀정 엄청 갖다 꽂아놨거든. 빨대 엄청 꽂아놨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정보가 누설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체포돼서 예를 들어 뭐 처형당하거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김원봉이 이 나석주의 의거 이후에 본인이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의 동지들도 불러요. 그리고 요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2년에 여기서 배운 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죠. 요걸 배운 걸 근거로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요. 32년에. 됐죠? 중국 관내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김원봉이 누굴 만나냐면 중국 국민당 사실은 짱제스를 만나는 거예요. 원래 짱제스가 황포군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김원봉이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바로 직전까지 짱제스가 그러니까 황포군관학교 그러니까 총장이었어요. 총장, 학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총장. 됐죠? 그리고 자신의 출신 학교였기 때문에 짱제스가 주기적으로 황포군관학교를 와요. 근데 당시 이제 조선인 중에 그 속기, 물론 단기 속성 과정이긴 했지만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조선 젊은이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짱제스와 김원봉의 인연이 여기서 만들어져. 그래서 이후에 중국, 그러니까 1930년대 중국 관내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독립운동을 보면 중국 그 짱제스가, 국민당 짱제스가 많이 지원을 하잖아. 근데 그걸 누굴 지원하냐면 김원봉을 지원해요. 됐죠?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중심이 김원봉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사실은 또 중국 굉장히 주요한 유력 정치인들과 사실 인맥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1935년, 이거 아까 좀 전에 무장독립전쟁에서 했죠.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돼요. 민족 단일 정당을 목표로 해서 자, 의열단을 중심으로 지청천, 조소왕 이 그룹들 다 합쳐서 5개 정당이 합쳐서 거대 단일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 중이었던 임시정부의 김구한테도 이제 선생님 우리 같이 합류해서 단일정당 만들어요. 근데 김구가 화를 내. 됐죠? 그러면서 뭐 누구한테 오라 가라 임시정부한테. 누가 임시정부한테 오라 그랬나? 자기 오라 그랬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김구는 그럼 이제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충칭 도착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아까 좀 전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의열단의 의거는 차차 이제 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뭐 조금 이제 의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미간 의거도 의열단이랑 좀 일부 좀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의거들은 많이 없어지고 이제 방향을 장기적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김원봉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다음 한인애국단은 그런데 김구가 왜 만드냐면 이유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임시정부의 침체.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923년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그러니까 소득 없이 끝나고 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잖아. 이게 1차 위기야. 근데 두 번째는 바로 1931년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죠. 됐죠? 그러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건 좀 전에 했죠? 네, 이건 좀 전에 뒤에 나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어.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더 큰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지금 여러분 임시정부는 그 상하이에서 이제 지금 1930년대 초반이야. 됐죠? 31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서 임시정부가 어떻게든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잖아. 그런데 이 만주사변 그리고 만주국의 수립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한족들에게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적대감, 경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크게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중국부터 독립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됐죠? 그리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김구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일본의 앞제비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공동의 적인 우리도 일본과 싸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일본과 가열차게 싸우고 여러분의 동지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1920년대 의열단을 모델로 해서 애국단을 만들게 돼요. 한인애국단. 근데 한인애국단은 의거가 딱 두 개야.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이봉창의 일본 천황 폭탄 투척 사건. 됐죠? 그래서 1932년 1월이에요. 1월에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만주국의 황제. 됐죠? 그러니까 일왕이 만주국의 황제와 만주국의 그러니까 허섭이 정부죠. 일본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중국 침략을 위해서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뿌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 그 선통제. 그래서 만주국의 황제와 그러니까 만주국 수립을 기념으로 해서 카퍼레이드를 해요. 됐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구가 이봉창을 보낸 거야. 왜냐하면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도 실제로 오랫동안 그 공장을 다니면서 일본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봉창을 보내서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서 일왕 마차에 폭탄을 던진 거야. 근데 안타깝게 이 폭탄도 불발이야. 그리고 실제로 마차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똑같은 마차를 두 개를 꺼냈는데 실제로 이봉창이 던졌던 마차에는 또 일왕이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실패했지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종로경찰서에게 폭탄을 던지거나 조선총독부에 던지거나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나는 거랑은 다르잖아. 왜냐하면 이건 일본의 심장 아니야. 그것도 일본 애들이 가장 미치는 게 천황이거든요. 가장 미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일본이랑 얘기할 때 일본이 싫어도 일본 애들이랑 얘기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감정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 그게 뭐냐면 천황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은 천황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슨 독도 문제건 무슨 문제건 또는 무슨 뭐 오염수 뭐 폐기물 문제건 뭐 그게 무슨 문제건 간에 그 팩트를 얘기해야지 천황을 건드려버리면 얘기가 딴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중국한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만이거든요. 중국은 대만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이랑 딴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 사실은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실 천황이거든요. 천황한테 폭탄 던지고 실패했지만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인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리고 이 만주국의 수립은 중국을 진짜 자극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건은 실패했지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중국이 막 대단하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걸 또 상하이일보가 대서특필해요. 이러면서 대서특필해. 근데 이게 일본을 열받게 한 거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명분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바로 1월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들어갔던 게 상하이가 가장 국제적 도시고 여기에 외국의 조계지, 거류지 그러면서 그 외국 대사관들이 여기 다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외교활동하러 사실은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예상을 깨듯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 도시였던 상하이를 어떻게 못하지 않겠어? 라는 기존 예상을 비웃듯이 일본의 전투사단 2개가 가서 그대로 상하이를 포격해서 그냥 함락시켜버려. 그래서 상륙작전을 그냥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상하이 사변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까워? 또 아깝다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성공을 기념해서 32년 4월 29일 날, 근데 이게 왜 4월 29일이냐면, 이 4월 29일이 이때 폭탄 맞아서 죽을 뻔했던 천황의 생일날이야. 그래서 이 생일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 축하연을, 그것도 상하이에서 해요. 상하이의 훈코공원. 우리가 한자로는 녹음할 때는 훈구공원, 홍구공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중국인들한테 진짜 자극적이죠. 이 축하 행사를 천황 생일이랑 전승 기념을 일본 땅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인들 보란 듯이 중국 하와 그 상하이에 있는 훈코공원에서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김구가 또 한 명의 젊은 테러리스트를 보내요. 자, 이번엔 누구야? 윤봉길이죠. 그래서 윤봉길 여러분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 됐죠? 근데 실제로는 수통 폭탄 하나만 던집니다. 됐죠? 두 번째 건 못 던져.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죠? 밀정 봤지?
여러분 암살은요 무조건 원샷 원킬이에요. 2번 빵 했는데 안 맞았어. 근데 빵빵. 여러분 그딴 게 어디 있어. 무조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윤봉길이 수송폭탄을 던졌는데 그 단상 위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터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하이 고려민단장, 그 다음에 전쟁을 진짜 지휘했던 지휘관, 그런 그 주요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윤봉길의, 물론 2번째 폭탄 던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군대가 그냥 바로 덮쳤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체포당해서 그 다음 건 던지지 못했지만 이건 중국인들을 감동을 시킨 거야. 됐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갔어야 돼? 중국 젊은이가 갔어야지. 누가 갔어? 또 조선의 젊은이가 갔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막 대단하다. 그리고 막 감동하고 난리가 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특히 중국 국민당 짱제스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했던 일을 조선의 한 명의 청년이 했다. 그래서 정말 극찬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32년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스토리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임정이 이동하게 돼요. 됐죠? 근데 이 험한 시기를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 끝까지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 속에서 32년에서 40년까지 이동하다가 어디에 정착한다 40년에? 충칭. 임시홍편에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볼 이거는 자, 강우규. 그래서 여기는 대한노인단이에요. 대한노인단의 강우규. 말 그대로 노인입니다. 당시에 일본, 그러니까 조선총독,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이때 강우규의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 지금이면, 그러니까 오늘날 65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60세는 거의 뭐 아저씨 수준이고 오늘날에 85세는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민강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장독립전쟁 그리고 의열투쟁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그 국내 동포들의 국제이주인데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했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 했던 거 2개만 얘기하면 연해주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2차 대전이 1939년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은 6년짜리 전쟁이잖아. 그래서 45년에 끝나잖아. 이게 끝날 때가 우리 광복하냐. 그죠? 그런데 이 2차 대전 직전에 전운이 감돌 때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시 참배 때도 보면 철저하게 조선인을 배신했잖아. 소련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새끼들은 그리고 늘 그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지금 그 얘기 아니니까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선 애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중앙아시아에다 갖다 던져버린 거야. 그게 탄탄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키스탄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던져진 조선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구별하냐면 여기는 까레이스키라 그래요. 까레이스키. 됐죠? 까레이스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그냥 하여튼 사람은 다 스키 타는 거야. 스키가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다 무슨 스키 무슨 푸 뭐 다 얘네들 이러잖아. 그죠? 그다음에 까레이가 뭐냐면 고려야, 고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동포지만 좀 다릅니다. 여기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고려인이라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923년에 자, 관동대학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연재해가 여러분 지금 뭐 대한민국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이 이거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뭐 홍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했냐. 이런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조사가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들 안에는 그 사실은 인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진짜 지구에서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대비하고 더 준비했어야지.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권들의 지지도가 낮아져.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시선이 안 좋아지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냐? 이게 이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마녀 사냥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더러운 조생진들 때문이야. 그 조생진들이 이
사실은 대지진 이거를 틈타서 왜 그 도쿄 주변에 많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어린애들이 많이 죽는 줄 알아? 조선놈들이 이때 복수하기 위해서 우물에다 독약을 풀고 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독을 든 빵을 주고 가는 것도 봤다는 거야. 이런 막 소위 말해서 뭐예요? 가짜뉴스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뭐야? 바로 혐오를 부추기는 거야. 그리고 그 타깃을, 그러니까 항상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 있는 거야. 특정한 계층. 그래서 그 불만을 그 계층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약자 중에 대표가 여자잖아. 여자 혐오. 또는 인종. 예를 들어 뭐 피부색이 까맣다. 그러면 저게 인간이야? 그래서 뭐 흑인에 대한 혐오.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관동대학살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자경단이라는 극우단체 같은 게 만들어져서 조선인들을 마치 길거리에서 사냥하듯이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엽총으로 길거리에서 조선인들을 동물 사냥하듯이 쏴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네가 왜 하늘에다가 기도를 해서 조선에 아니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게 해서 왜 일본인 사람들을 죽게만 이럴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재판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독약을 탔어? 독을 든 빵을 주고 가서 증거 하나도 없거든. 왜? 다 가짜뉴스니까. 다 가짜뉴스니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무차별 테러로 죽인 거야. 이게 바로 관동대학살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컸던 사건이라 일본도 완전 인정하지는 않아요.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일본의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일본이 말한 게 6,000명 조선 새끼들은 엄청 과장한다야. 실제로 좀 안 좋은 일이 그때 불상사가 있긴 했었지. 일본 애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좀 죽었는데 그러지 아무리 많아도 100명은 안 되지. 6,000명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지금도 이런 태도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선 뭐 사탕수수 농장, 건설 노동자 이런 걸로 1903년에 1902년, 3년에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 다 드렸고요. 다 했네요. 자, 그래서 무장독립 전쟁 길다. 그죠? 자, 그래서 빠르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문제 4번. 문제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4번인데 그 전에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2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서. 문제 보세요. 천수평. 키워드 잡아줄게. 두 번째 줄에 어랑촌. 보여요? 됐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천수평, 어랑촌.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완루구, 고동아.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요? 청산리 전투. 그렇게 답 잡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가나인물이야. 자,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래요. 자, 그 다음 나인물. 자, 신흥무관학교. 자, 교관 대장이었고. 한국 독립군 총사령. 한국 광복 끝났다. 가는 누구야? 쓰리봉, 양세봉. 그리고 나는 지청천. 자, 그러면 가인물, 나인물에 대한 거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조금 전에 했는데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누가 만든다고요? 김원봉. 김원봉이 유혈단 투쟁하다가 사실은 황풍관학교다 갔다가 나와서 32년에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한강목회 기억나요? 이거는 1910년대 비밀결사. 박상진. 됐죠? 공화주의. 됐죠? 그 다음에 대전자령. 맞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표 누구야? 지청천이야. 아니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기억나시죠? 쌍성전자야. 대전자령.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중강단 북로구정서. 이건 대종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황풍관학교에 입관해서 이거 여러분 황풍관학교에 입학하는 건 이거는 김원봉 얘기잖아. 그럼 지금 둘 다 상관없는데요. 되죠? 네. 그렇지? 그래서 틀렸는데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 하나만 더 볼까요? 6번. 자, 옆으로 보세요. 6번. 자, 뭐라고요? 인도전선에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각 대원들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국군과 뭐했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영국군 당국은 우리를 깊이 신뢰하고 끝났다. 여러분, 무장독립전쟁에서 우리의 독립군 중에 미국과 뭐뭐했다, 영국과 뭐뭐했다 그러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한국 광복군이야.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성산리에서 일본군의 이건 뭐야? 이건 북로군 정서 왜 독립군 연합부대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미국과 연계했다. 영국과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국. 정답이잖아. 쌍성보 그러면 뭐라고요? 쌍성전자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사도하자 없어.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나오면 한국 독립군이야.
됐죠? 그 다음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영능가. 그러면 누구라고요? 조선혁명의 영이야. 됐죠? 그래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동방영군은 뭐 모르셔도 돼요. 이게 레지스탕스 하는 만주의 한일 유력대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저희 무장독립전쟁 가장 빡센 단원인데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부터는 이렇게 자, 까탈스러운 거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